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총선이 끝났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앞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 폭과 속도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자 저희 법무법인 율촌의 국회 관련 전문가 두 분을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 율촌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간단한 자기소개 각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 이제 과거에 비서관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당직자 특히 이제 조세 담당 그 민주당에서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율촌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네네. 그 전에 이제 2017년에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한 적이 있었고 네. 한 2년 반 정도 2년 토를 반. 했었고 이제 21년에 다시 뭐 좀 청와대로 가서 네. 정무수석실에서 그 여러 가지 정무 관련된 업무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을 하신 우리 박지웅 변호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김동석 전문위원님. 네. 저도 국회에서 그 보좌관 생활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마치고 네. 현재 율촌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이 공통점이 이 장관 정책보좌관, 정확한 명칭이 장관 정책보좌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역임하셨는데 이 주로 어떤 일, 그다음에 이 포지션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관 정책보좌관은 주로 이제 모시는 장관님의 네. 그 정책이 내부 부처에 실무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언하고 네.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 같은 네네. 경우는 주로 국회 이슈 대응이나 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포함해서 네네. 정책 동향 같은 것도 다 파악해서 장관님 정책 수립과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빈틈없도록 네. 열심히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네. 중요한 일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네. 기재부에서 계실 때도 비슷한 역할이십니까? 보면 기재부는 이게 좀 사실은 다른가요? 장관님과의 어떤 정책보좌관의 거리나 요 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그 역할이 변화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김동연 부총리님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하시는 네. 그다음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이렇게 두 분을 모셨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당직자를 했었던 사람이고 네네.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역할이라는 거는 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장관보좌관한테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청와대 롤들을 이제 저희한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장관님을 뵙고 이런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고민이 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공식적인 채널이 있지만은 네네. 그 공식적인 채널로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부처의 여러 여론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수렴하기도 하고 또 뭐 부처에 관련된 각종 그 뭐 국회와 이제 관련된 사항들이 많은데 그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각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일단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회 관계에서의 어떤 그 링커 중간 다리 역할을 이제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장관님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모두 사실 이제 국회에 계시다가 또 행정부도 또 오래 계시다가 지금 이제 율촌에 다 오셨는데, 이 국회와 행정부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으셨나요? 저는 국회가 좀 더 좋았다. 국회가 더 좋았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부는 되게 정해진 롤이 정확하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롤에서 사실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국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국회의원님 뭐 나아가서 이제 당의 성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창의적으로 할수 많고 있다. 근데 또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회나 당이라고 하는 건 정형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실행을 담보할 수가 없고 우리 법을 제정하는 곳, 법을 뭐 재개정하는 곳이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창의적으로 뭘 발휘해서 뭘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행정부를 리드하고 이러기는 국회가 사실은 더 재밌고 잘 맞는 것 같다 그래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그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틀에 꽉 짜인 것보다는 좀 네. 자율성이 있는 그런 쪽이 더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김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좀 반대인데요. 반대로? 네, 저는 행정부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은 게 음. 이게 입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네네. 뭔가 총의를 모으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고 아무래도 행정부는 장관님을 중심으로 좀 뭐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맞습니다. 네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정보 취득도 아무래도 좀 더 빠르고 하다 보니까 저는 행정부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든 간에 두 분 모두 다 좋은 경험을 하시고 저희 율촌에서 지금 이제 국회 관련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뭐 선거는 이제 끝났지만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원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제일 궁금하신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앞으로 어떤 법을 이제 어떻게 만들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만 이제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법률을 제정한다. 그리고 이제 예산과 관련된 권한 요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일단 뭐 박 변호사님께 먼저 한번 뭐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면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제정하는 것들은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고 보통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천차만별이겠지만 예, 한번, 뭐 예.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서 딱 이런 정형화된 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의 뭐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는 건 결국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요들이 이런 네. 입법 수요들이 그 국회의 법으로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물론 어떤 정부의 요구일 수도 있고 또는 개별 의원이 여러 사회 변화들을 반영한 그런 이제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10명 이상이 10명 이상의 동의하면 동의를 하면 이제 발의가 법이 발의가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그런 제정을 하려고 한다든지 개정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법의 수요가 창출되면서 그런 수요들이 법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무수히 많은 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그러니까 네. 올해 지금 이제 5월이 넘어갈 텐데 그 법안만 해도 26,000개가 지금 발의되어 26,000 개요? 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폐기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국회의원들이 다 논의할 시간들이 네. 없는 거죠. 그만큼 법안의 수요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000개가 이제 현재까지 국회에 지금 계류돼 있는 이제 발의됐던 이제 법안들인데 그 중에 처리된 거는 정말 아주 극소수겠군요 보면은. 예, 사실 뭐 지금 계속 국회의 그 법안 처리율이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법률안은 36.5% 정도. 36.5% 네, 맞습니다. 정도. 네, 네. 네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법률안들이 나오는데 처리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법안이 뭔가 개정이 됐는데 통과가 됐다 이런 이야기 듣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군요 보면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 보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법안은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가 제출하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뭐 법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뭐 그동안의 국회 경험 그리고 정책보좌관으로서 여러 이제 법률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해보셨을 텐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점이다. 이 전체 법률 제정 프로세스 중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 어디를 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프로세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법안 소위가 제일 중요하겠죠. 법안 소위가. 왜냐하면은 결국은 뭐 법안을 논의하는 그러니까 네네.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체계 작업까지 심사한다는 법안 소위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그때 내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뭐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예결특위에서 개수조정 소위 같은 것일 테고요. 네. 각 이제 분야별로 이제 부처를 관할하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 그 상임위원회 이제 안에 이제 법안 소위. 예 심의 소위위원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안 소위라고 보통 부르는 그 위원회 별도로 있는 거죠 보면. 예. 근데 사실 이제 뉴스에서 뭐 법안 소위에서 뭐뭐에 관한 법률을 뭐 논의했지만 뭐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법안 소위 뭐 법안을 다루는 것 같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참석하는지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이제 네. 구체적인 사항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임위의 법안이 접수가 되면 그 법안 소위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이게 법안 소위는 상임위마다 좀 명칭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46개 그 뭐 경제재정 법률을 다루는 경제재정소위라고 불리고요. 그다음에 28개 세법을 다루는 조세소위, 두 가지 소위가 이제 법안 소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1소위, 2소위로 나뉘는데요. 1소위는
주로 이제 금융 부분을 다루고 이소위는 뭐 공정거래 파트 또 뭐 예를 들어서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환경부처 관련된 법률을 다루는 뭐 환경소위, 네네. 노동부처 관련된 법률은 노동소위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은 다르게 구성이 되고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여야 간사분들이 위원장을 맡고 간사분들이 네, 예. 소위 위원들은 이제 여야 의석수에 맞춰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은 그 소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그 해당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얘기를 하면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 소관 정부 부처에 보통 차관들 네, 하는데요. 예, 이제 예. 정부 의견을 얘기를 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소위 의원님들이 뭐 질의응답, 그러면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법안 소위 보통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야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표결을 이제 해서 이제 거기서 다수결로 따라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이 법안 소위도 다수결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만장일치인가요? 보면 거의 통상 만장일치 개념의 네, 협의 과정.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네. 다시 재논의, 다시 뭐, 재논의. 예, 그런 아.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다수결, 머릿수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안 소위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유도한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군요, 보면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실 때 이제 그 법안 소위에 참석하는 이제 여러 당사자들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보통 이제 법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의원실에 계신 이제 보좌진들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 이렇게 정도가 이제 관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더 넓죠 이제 보면은 관여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논의는 의원님들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심사를 돕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전문위원들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법안 소위 열리기 전에 보통 이제 보좌관들과 의원 간에 이제 법안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사실 그 과정에 뭐 학계라든지 네네. 뭐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네.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전문위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전문위원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요 분들은 이제 국회 소속 공무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보면은.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되기 전에 이제 내가 뭔가 이 법안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겠군요 보면은. 이런 게 통과되면 곤란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이 좀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그 부처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기도 하고 네네. 또는 저지시키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네. 정부 부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 곤란하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정부가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 자기들 통과시키고 싶은 게 네네.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는 통상 그 국회 수석 전문위원, 이제 전문위원들이 네. 그 예비 검토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이 법안의 가부를 한번 논의해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법이 실행 가능하냐? 이렇게 나오면 정말로 이대로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건 이제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심사를 이제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인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결국은 그 심사 권한이 있는 거고, 그 검토 보고서와 그다음 그 검토 보고서를 요약한 심사 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심사 자료에 보면 이제 찬반 가부론을 다 다루어 놉니다. 이게 과연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왜냐면은 이해관계자가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내지는 뭐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견이라고 하면은 뭐 꼭 찬반론을 적진 않고.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검토 보고서나 심사 자료가 중요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의원과 또 그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적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법안의 가부가 통과 가부가 결정이 되겠죠. 가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질문할 때도 있는데 이 이제 보좌진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의원님께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의원님들이 또 그 말씀을 잘 들어주시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두 분 다 이제 국회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이제 대답을 드리면 될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게 정답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법안의 내용이 잘 전달되는지 여부를 친절하게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또 그게 또 당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고 또 음. 의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친절한 좀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대신에 야, 이 법안이 이렇게 좀 논의되고 있고 이렇게 좀 더 푸시를 해봐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런 사람들 매우 고맙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 네. 이게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걸 이제 계속 확인해 하려고 하면은 이제 밖에 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김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어릴 때 막무가내로 뭐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예, 그래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모셨던 의원님들도 좀 약간 이런 그 법안 개정에 대한 건의는 좀 충분히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이셔서요. 네네. 뭐 특별하게 그렇게 불편했던 적은 불편했던 없었던 건 것 없었다. 같고요. 네네. 네네.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법안 소위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검토 보고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 이제 그 각 상임위원회 이제 수석 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이제 작성을 하는 거고 그것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찬반 입장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궁금한 분들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아 그래 언론을 통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 저게 통과되면 좀 곤란할 것 같아. 아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이번에 새로 국회가 될 때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제 어디서부터 단추를 꿰서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광고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율천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법안의 기초는 사실은 그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입법 정보, 이 의안 정보 시스템을 보고서 이게 네네. 나한테 규제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닌지 네네. 그거를 먼저 찾아 나가는 게 제일 정답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처리 가능성이라든지 네네. 또는 뭐 부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아울러 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싶으면 이제 당연히 국회의원 또는 뭐 개별 이제 입법 조사관들을 찾아가서 건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네네. 그것이 좀 어렵다 내지는 네. 조금 더 정치한 그 논리들이 필요하고 네. 이제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어떤 법이 발의됐는지 정도는 이제 본인이 먼저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제 네. 일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군요,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내가 하는 우리 회사의 많은 일들이 이제 법률에 관한 변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주기적으로 부지런히 좀 확인하는 좀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그런 고민이 똑같이 있고 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한 거는 율촌에서 입법 뉴스레터라고 하는 입법 시스템을 뉴스레터. 만들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매주에 그 발의된 뭐 내지는 통과된 이런 법안들을 보여주고 또는 각종 정부 정책 네네. 또 토론회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계속 공개를 그러니까 저희가 모아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네. 올해는 이제 국회도 바뀌었고 이제 시대가 이제 AI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도 그런 이제 AI를 활용해서 네네. 이제 개별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께 그런 이제 애널리틱을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네. 이런 하나 입법 보고서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뭐 통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아. 것들도 같이 좀 보실 수 있게 네네. 저희가 좀 체계화해서 그 이렇게 C레벨 분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고서를 좀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런 법이 발의됐습니다. 끝. 예. 이게 아니고, 아니고 배경은 뭐고, 예. 이게 정말 통과될지, 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덧붙이는. 예, 뭐 기존에 또 뭐 논의했던 국회의원분들께서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네. 반영해서 보고서에 이제 충실하게 내용을 반영하면 아무래도 이제 보시기에는 이게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이걸 우리가 한번 활용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네네. 그 사실 이제 국회에 보면 수많은 분들이 와서 뭐 이제 저희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뭐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이제 하는데 김 의원님이 이제 보시기에는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논거를 이제 잘 구성을 하는 게 자기의 의사를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 가지의 단계와 뭐 수많은 고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법안 개정 방식으로만 본다면 네. 이 법안이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게 좋을지 야당 의원이 발의하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뭐 판단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또 그 의원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구 관련된 이슈는 없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네네. 접근을 해서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발의를 하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법안 소위에 또 바로 그냥 무조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 또 넘어가는 뭐 시기라든지 또 네네. 그 법안의 안건에 올라가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소위 의원들한테 또 다 일일이 또 설득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뭐 전문가 집단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뭐 명분이라든지 찬성 논리 같은 것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이 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항상 또 당사자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예. 반대를 또 대응하기 위한 논리,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서포트가 돼서 진행이 돼야만 네, 원활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발의가 된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법안 소위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발의하면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렇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협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와 관련돼 있는 뭔가 법이 있는데 요거를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이거 논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결국은 선입선출 원칙이 있어요. 선입선출. 먼저 먼저 발의된 게 먼저 심사를 하는 게 맞고. 네. 근데 또 그게 원칙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각 당에서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거는 먼저 간사간에 협의하면은 네네.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그 서희초등학교 사건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네. 그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런 권익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국회가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이제 이슈가 되니까 예. 이제 그걸 이제 막 우선순위로 올려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올라가려고 했던 것들은 또 오히려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제일 이제 다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겠죠. 내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는 뭔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예. 다시 이제 또 몇 달 뒤로 미뤄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매 건마다 잘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자료들을 갖고 와서 이거를 제공하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바쁘니까 그거 다 못 봐. 그러니까 무조건 한 페이지로 정리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보면 자료를 우리의 어떤 입장을 밝히는 뭐 여러 가지 설명 뭐 이런 걸 할 때. 아무래도 의원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뭐 민원인이라고 하면 민원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녀가시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어렵고 뭐 자료를 다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두 장짜리로 요약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네. 근데 대신 이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적혀져야 될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도 되게 구성하는 게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원페이지 리포트를 저희도 많이 쓰는데 네. 그 내용이 사실 부실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게 애로사항이죠. 한 페이지로 쓰는데 거기에 네. 이제 구구절절한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또 글자 포인트도 대충 한 13에서 14포인트 정도 맞춰야 되고 근데 그 안에서 놓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 네.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네. 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걸 쭉 보면 논리를 갖추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득 또는 이해를 이제 도모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의도를 이제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뭐 그냥 페이퍼를 전달해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우리 머릿수를 이제 막 이렇게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많으면 다 몰고 이렇게 가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업 관계자분들이니까 기업 관계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설득, 이해, 우리의 입장을 좀 표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면 뭐 광고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기업을 규율하기보다 네네. 그 모든 당사자를 규율하는 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미친 이해관계자가 크기 때문에 그 뭐 회사를 위해 갖고 법안을 발의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는 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협회. 예, 협회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증명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회 명의의 이제 의견을 저희가 많이 또 차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이제 기업의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네네. 이 경우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의원실에서 물어봅니다. 이게 어느 기업에서 민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느 기업이 반대하고 있어? 뭐 이렇게 뭐 어느 기업이 네. 반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그 내용을 이제 모르시면 또 안 되니까 심의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비공개로 저희가 전달을 하고 네네. 그건 이제 당연히 의뢰인과의 뭐 협의를 거치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죠. 이 보통 이제 국회에 가보면 이제 의원회관 또는 뭐 국회 도서관 여러 이제 건물들이 이제 있는데 각종 행사들이 이제 되게 많지 않습니까? 무슨 세미나, 무슨 워크숍, 뭐 기타 등등, 뭐 심포지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곳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일일이 다 다니기도 힘들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그런 협회 같은 곳에서 일단은 의원실에 접근을 해서 그 의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런 행사들인 것 같습니다. 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네네.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국회에서 관련된 토론회를 한다는 거는 네네. 그 토론회에 맞춰서 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기업에서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협회나 관련 단체에서 이제 뭐 의견을 제출해라 그러면 아유 바쁜데 뭐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보거나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군요 보면은. 예, 뭐 국회 그 회의실 특히 이제 그런 토론회 같은 경우 회의실은 누구나 다 접근이 할 수 있게끔 네네. 그 보라색 그 팻말을 줍니다. 아, 국회 가면은 이제 네네. 파란색 팻말은 의원실 가는 민원 팻말이고 네네. 그래서 쉽게 가실 수가 있고 다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이제 잘 숙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각 단계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뒤늦게 이제 이를테면 법안이 발의된지도 모르고 그 심의가 이제 막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우리 회사한테 영향을 주는 이제 법안이 이제 발의됐다. 그래서 논의가 진행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뒤늦게 알게 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이렇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면? 그게 기술이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당연히 뭐 저희가 이제 12월에 통상 이제 조세 법안 같은 경우는 11월에 논의를 많이 하고 이제 네네. 12월에 다 가결 처리하는데 네네. 이 의뢰인 한 분 중에 그 11월 초에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이미 다 이제 버스가 떠난 상당히 상황인데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살려낸 경험이 있는데 버스 세우고 다시 예, 이렇게.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네. 이제 11월 한 1일이 넘어가고 나면은 네네. 사실은 이제 법안에 대한 이런 숙성 기간이 있거든요. 최소한 예, 논의를 이제 해야 좀- 되는 좀, 기간이 예. 그게 이제 상임위 같은 경우는 15일이고 이렇게 돼 네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준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제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전에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전에 그럼 빨리 이제 법안 발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했던 경험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든 국회든 예. 빨리빨리 일찌감치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보면. 네, 맞습니다. 조기 발견. 네. 네. 지금까지 이제 국회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해오셨는데 사실 이제 막상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것은 이제 법률도 법률이지만 이제 뭐 행정부처에서 만드는 각종 이제 고시, 뭐 이제 세부적인 지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서도 두 분께서 이제 도움을 좀 주시거나 뭐 활동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 아무래도 이제 법률의 모든 걸 다 정할 수도 없고 담을 수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 시행 규칙이나 뭐 고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네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고시 같은 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법률의 실효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숫자 몇 개가 바뀌면 이제 우리 기업이 맞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또 왜냐면 이게 또 법률이 그 법률의 의도하고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해당 부처의 실무자에 네. 접근을 해서 네. 같이 뭐 면밀하게 진단하고 건의하고 뭐 그런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국회가 아니고 이제 네. 주로 이제 행정부처에서 맞습니다. 네. 위주로 이제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같이 포괄해서 뭐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까요, 보면? 예, 그러니까 법 시행령이나 요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바꿔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 뭐 법률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또 시행령 작업을 하니까요, 부처가.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 의견을 이제 의무적으로 또 받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다 하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심의를 또 하는 과정에서 네. 의견을 뭐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정부 부처가 음. 그 과정에서
요게 문제가 있다 또는 요게 내지는 더 돼야 된다 네네.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전달을 하고 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뭐 했던 몇 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더 잘 성공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법률 제도 수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이제 막연하게 이제 불안감이 계속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 어떡하지? 뭐 그래서 이제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새로 발의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뉴스레터 이런 거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맡길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우리 회사는 이런 업종에 있는데 우리 회사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서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보려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거고요. 저희가 그 지금 뉴스레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워낙 이제 법안이 많이 발의되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선별해서 이거는 좀 기업 고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하는데도 네. 그게 고객들의 딱 니즈에 맞는지 사실 이거는 저희 어떻게 보면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건데 네네. 사실 이제 그런 고객들 관점에서 이걸 한번 차라리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 보고서도 만들어 주시고 실제로 뭐 이런 지활 대관 업무 같은 것들도 부탁을 하시면은 이제 훨씬 저희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실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든 필요하시면 일단은 오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사실 여러 가지 뭐 변화, 건수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많고, 사실 또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 국회라는 특히 이제 이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약간 블랙박스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뭐 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도 모르게 그냥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 꼭 그렇진 않다 뭐 이런 의견들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소위의 회의록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법안 소위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뭐 한 며칠 좀 더 텀을 두어줘. 왜냐하면 또 속기사들이 다 치고 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요새는 뭐 바로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네네.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심사 자료 이런 거는 공개가 안 돼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뭐 그걸 공개해라 이런 뭐 법안이 국회법이 발의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 또 핵심적으로 이런 뭐 원내 대표 간의 협상을 거쳐야 되는 최종적으로는 원내 대표, 원내 수석 부대표의 협상을 거쳐야 되는 게 다 심사 과정인데. 또 그런 내용은 또 잘 공개되지 않고 이제 브리핑이나 이런 걸로만 알 수 있고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떠한 이제 상황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 알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내부의 사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은 또 뭐 대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 출신들을 많이 뽑고 그래서 그 뭐 지금 그 법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많이 뽑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의 또 한계라고 하는 거는 뭐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정치하게 만들지 또 이런 데서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논리를 또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군요.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또 내용을 알지만 또 그 내용을 어떻게 관철시킬지 또 모르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갖고 저희가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국회는 블랙박스다 이런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찌 보면 이제 주변에 지인 한두 명이 뭐 보좌관 한 명, 두 명 뭐 모르는 사람 없다고는 하거든요. 네. 기업 입장에서 아름아름 통해서 이게 섣불리 접근을 했다가 오히려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 그 의원실에서 이게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긁어부스럼이 되는 맞습니다. 경우도 굉장히 그 상황이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섭불리 접근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상황을 미리 조용히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뭐 율촌 같은 곳을 찾아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제정 그리고 이제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객관식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근데 막상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주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객관식에 익숙하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 때는 또 그에 걸맞는 도움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 변호사님과 김 의원님 같은 이 두 분을 만나시면 아마 주관식 문제에도 능숙하게 잘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이제 막연하게 국회를 두려워하시는 이 기업 고객들 여러분들께 한 마디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 법 자체에 대해서 뭐 이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 AI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많은데 그 관련해서 그 법이 어떻게 보면 규정이 돼야지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자신들이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또 규제로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야, 우리가 사업하는데 뭔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계속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걸 소위 말해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근데 리스크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충분하게 대비를 하면 된다. 근데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한국 사회라는 것들이 어떤 입법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 되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들이라고 하는 데서 뭐 공적으로만 뭐든지 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회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이해 갈등을 국회는 좁혀나가는 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그 반영이 돼야지 사실 좋은 입법이 나오고, 그래야 사회가 더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렇게 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이런 장치들이 아직 좀 미흡하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입법 지원, 저희 입법 전략을 하는 그 업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좀 그 전반적인 산업들이 다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업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발전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모방해 가면서 또 저희 회사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입법에 대한 전략 업무를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국 사회는 이제 내 의사, 내 의도를 명확히 밝히는 거를 좀 또 민망하고 좀 부끄러워하는 이제 경향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또 국회라는 곳은 일반 행정부와 다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뒤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매우 다른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네트워크 있는 분들의 조력을 받는 게 안전하고 정확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뭐 행간을 잘 읽어라,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무한테나 보이거나 들리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과 협조를 받아가면서 리스크 없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두 분 말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국회와 관련된, 입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새로운 국회가 이제 또 개원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많이 이어질 텐데요. 그때마다 필요하신 사항들 혼자서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울천의 입법지원팀 박지웅 변호사 그리고 김동석 전문위원께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의드리고 여러 문제를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률연구소 네 번째 시간은 국회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